대한민국은 이미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한 놈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미국은 수일 전 EU와의 통상 협상을 끝내고 중국과의 통상 협상은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항구 통상본부장은 트럼프와 미 재무장관 베센터가 머무는 스코틀랜드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미국으로 각각 나라가 막바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듯 협상에는 걸림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 통상 협상에는 이곳저곳에 첩첩산중 걸림돌이 가로놓여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러한 걸림돌들을 치우려고 하기보다 더 많은 걸림돌을 설치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은 민생이야 어찌되든 정권 유지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대처 방식인 것입니다. 첫째로 조은석 특검놈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압수수색입니다. 한미 공군이 중공과 북한의 영공 침입을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를 압수수색했는데 미국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What the fuck? 뭐야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친중 정권인 한국에게 미국이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타결시켜 주겠습니까? 둘째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미국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인물이 AFPI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수장 프라이처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제갈량이라 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의 14명 여야 의원들 앞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한다. 사기꾼이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했다며 윤석열을 구속한 현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했다. 나경원 의원의 전언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프라이처에게 대들었다는 전언입니다. 이러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과연 프라이처가 트럼프에게 좋게 보고를 했겠습니까? 프라이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프라이처에게 대들므로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을 것인지는 그들의 대가리 속에는 없었나 봅니다. 셋째로 통일부 장관 정동영 놈은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겠다. 한미동맹이 아니면 안보가 흔들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공과 북한의 많은 고첩들이 나라를 삼키려고 압력 중인데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허용한다면 간첩들이 얼마나 활동하기 쉽겠습니까? 그의 의도는 한국을 중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송두리째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미동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러한 비현실적인 탁상공론만 일삼는 놈을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나라와 국민들을 돕는 길이 될 것입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통산 협상차 찾아간 위성락 안보실장을 만나 악수한 직후 트럼프가 부른다고 가버렸고 소위 미국과 투+2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출발 1시간 전 베센터 재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협상 취소 통보를 받고 돌아왔는 바 이것도 조은석의 오산 미 공군기지 압수수색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몰지각한 인물들이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설치는 하룻강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 의원 김준영이
조현 외무부 장관 후보에게 모스탄, 고든창, 영김 등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옴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조현은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 바 이것도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의 없는 한국에 대해서 강대국인 미국이 과연 관세 협상에서 호의적 조치를 해주겠습니까? 이 와중에 사기꾼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김민옥 놈은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한치도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제국주의의 끝판인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머리를 미 제국주의의 아가리에 틀어넣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목에 건 족쇄이다. 그 족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등 북한 공산주의자와 조금도 다름없는 소리를 시불렁거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행위라는 놈이 이런 악질 반역적인 소리를 하는 한국을 과연 미국이 경제적으로 돕고 싶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은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 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 한노위는 며칠 전 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노총 등의 파업이 계속되어 기업이 줄도산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위 법은 민노총 등이 파업하면서 예컨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부속품을 망가뜨렸다고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를 입증해야 노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안입니다. 그 입증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므로 사실상 노조가 무슨 불법 행위로 기업의 손해를 가하더라도 기업이 노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을 도산시키고 나아가 나라를 망치고 파멸로 이끄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을 만드는 한국을 과연 미국이 돕고 싶겠습니까?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율을 25%로 인상키로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2대 대미 수출품 중 자동차의 경우 50%, 철강의 경우 7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15%라는 낮은 관세율로 타결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통상 분야 장관들이 최소한 일본 정도의 낮은 인상률의 타결을 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협상 타결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은 내팽개친 채 관련 대책회의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에게 맡기고 부산 등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통상 협상 관련 그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역할을 감당할 자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재명과 현 정부의 태도는 이미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포기한 채 반미로 나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고통받고 있는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의 상호 관세율 타결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민생을 돌보기 위하여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민생은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도탄에 빠져가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해야 합니다. 황금손이 앞장서겠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나설 작정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소서. 다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